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평화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기용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지역회의 여성위원장 이성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활동하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소개 먼저 듣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회의는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해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초정파적 또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기구로 198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은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추진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또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또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산하 여성위원회에서 팟캐스트 방송 평화 팟캐스트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까요? 예, 이성혜 네. 위원장님. 네, 저희 평화 팟캐스트는요. 그 민주평통 대전 지역 여성 자문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전 5구의 5구 이야기인데요. 이 5959가 뭐냐면 대전 지역이 5개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개 구를 오세요 해서 5구 해서 대전 5959 평화 이야기를 전하는 소리터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살려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여행을 테마로 잡아보았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대전 5구의 평화 스토리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콘텐츠네요. 네. 어떻게 좀 기획을 처음에 하게 되셨어요? 저희 여성자문위원회가 이제 19기 여성위원회 활동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활동 목표가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그다음에 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한반도의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위원회가 작년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랑 협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디어센터를 선택하고 했던 계기는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줘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 좀 평화를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때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광고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한 배를 탔다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 미디어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이처럼 미디어의 다양한 채널의 평화통일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평화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이제 좀 팟캐스트 제작에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교육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중반쯤에는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하는지 그런 홍보 채널에 대해 그런 것도 교육을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녹음실에서 녹음실 대여로 무료로도 대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실을 사용을 해서 그 녹음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 구마다 어떤 좀 주제들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전시의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심어야 할까 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제일 키워드로 잡았던 것은 이제 평화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평화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 탐방을 이렇게 많이 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아픔에서만 그치지 않고 5개를 조금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평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대전 5개구의 중심에는 평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우리가 지역구가 이제 행정구역상 동구부터 해서 유성구로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 유성구에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반갑게도 엑스포에 그 통일관이 있더라고요. 통일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유성구는 그러면 통일로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질문했을 때는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또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서 그럼 대덕구에서는 평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이제 개죽산이나 연계를 해서 저희가 평화의 주제를 갖고요. 그렇게 해서 역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구, 동구, 그다음에 대덕구, 유성구, 막 서구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만들어진 콘텐츠가 대전 5959 평화 스토리 산책인데요. 먼저 중구에서는 상처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주제로 해서 대전 형무소하고 그다음 목동 성당하고 애국지사 총터 거기를 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구인데요. 이 동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물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눈물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골룡골하고 그 다음에 대전역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씨앗. 그래서 희망의 하나 이제 도착을 했다 그런 주제로 해서 지금 현재 보람의 공원이고요. 옛날에 뭐 대전 공군 비행장으로 있었던 보람의 공원이고 대덕구에는 이제 위안이라고 해서 숲이 내게 전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많이 상처도 많았을 거고요. 아픔도 많았잖아요. 이제는 조금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평화를 여기 산책을 하면서 조금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대덕구는 개족산 저희 숲이 전하는 말 유안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는 이제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마주 잡고 손을 잡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통일로 이루어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5개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주제는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처, 눈물, 그 다음에 씨앗, 위안,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각 자문위원님들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오프닝 했을 때는 제가 이제 DJ 역할을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우리 여성 위원분들이 DJ 역할 하시고, 그다음에 리포터 역할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5구의 각기 다른 색깔을, 그다음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또 평화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분이 DJ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취지에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 MC가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다 보니까 서툰 그런 진행을 했지만 우리 중구나 그다음에 유성구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스피치 교육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또 교육도 받고 있고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두려움을 조금 이겨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기용순 간사님도 출연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1회 일회 오프닝 때. 네. 네. 간사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초대석으로 그래요. 오셨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활동을 응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가 어떤 의미를 시민들한테 부여할지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대전 지역은 또 전국에 17분의 부의장님, 의장님은 대통령님이시고요. 부의장님이 계신데 그 부의장님들 중에 여성분이 전국에 3분이세요. 3분이신데 저희 대전은 또 여성 부의장님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 여성 부의장님, 강경애 부의장님과 더불어서 이 팟캐스트의 진정성 있는 의미를 좀 응원하기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나요? 조금 전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평통의 기준은 평화예요. 평화, 손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 평화인데 저희가 이제 전쟁 70년사를 맞이하면서 전쟁의 아픔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이 함께 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더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으면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평화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었을 여성으로서의 평화 그 평화를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서로 응원하고 고민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취재 구성 진행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렵긴 하지만요. 저희가 그냥 평화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구에서 그다음에 동구로 넘어갔을 때 현장 리포터 취재를 했을 때 그날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최근에 비가 많이 네, 왔죠. 그 시점이었는데 이제 중구에서 촬영을 했을 때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리포터가 우산 이제 놓고 비를 맞으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이 쏟아지니까 동구는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중구에 비가 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동구를 넘어갔는데 그때 비가 또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 왔을 때 우리가 안에서 평화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좀 비 오면 왠지 하기가 싫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동구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서 긴 무덤의 눈물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하지 않았나 하면서 더 건건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대전역인데 동구 대전역 가깝잖아요. 거기 골룡골하고. 근데 거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룡골에다 비가 오길래 저희가 더 숙연한 마음으로 거기서 또 리포트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직접 좀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 하나로 먼저 말을 하면 마음의 고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평화 공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 유형과 양상들이 정말 많이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풀었을 때 공통 분모는 아마 찾아냈던 게 저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역사와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나아가 또 해외에서도 자연스럽게 평화가 드러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이끌어내서 전체의 변화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요. 또 평화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뭐 희망의 고리, 위로의 고리, 즉 마음의 고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평화와 관련한 활동들을 뭐 물론 자문 활동이신데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대전 지역회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조를 공감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끼리의 활동보다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뭐 원탁 토론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좋은 강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외부 강사를 많이 초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것들 첫 번째가 뭐 평화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이지만 요번에 우리 여성위원회의 여성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도 내년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요. 각 지역에 우리 고장의 평화 그 관광로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대전 지역회의에서도 앞으로 대전 그 평화 로드를 통해서 평화 관광로드를 만들려고 발굴을 하려고 지금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공감대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세대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도 전쟁을 겪지 않고 또 분단 국가에 살고 있지만 분단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정말 세계적인 아픔인지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공감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꼭 굳이 통일을 해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왜 꼭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우리가 꼭 보듬어 먼저 안아야 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잘 전달하는 게 결국 우리 자문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많이 또 평화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계시거든요. 우리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에서도 지금 이 답답한 상황 바라보시면서 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 남북 분단 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곧 평양에 갈 수 있겠다. 네.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지역회의 임원을 하다 보면 더 먼저 우리는 먼저 평화의 상징인 평양을 밟고 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한때는 고조됐었잖아요. 근데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죠.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민족적 감성이 가장 교류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효 인성교육을 효를 실천해야 하는 일을 사회단체에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결국 통일도 평화도 효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일깨울 수 있고 오랫동안 분단된 그 저희 남과 북도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민족적 감성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보다도 어떤 시민단체 또 종교, 저희 같은 여성
운동가들 또 여성계들이 다양한 민간의 교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도 또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어떤 평화 공감대가 개성 관광이나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 등과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이 지금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된 살얼음 같은 이런 긴장감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재작년에 여성이 만드는 평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울에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 남북 경계선을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전국 여성위원들이 손잡고 걸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길을 걸었거든요. 눈이 정말 발목까지 오는 곳까지 저희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들을 서로 사실 저 앞에 철조망이 있는 곳에 가니까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곧 민족적 감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일깨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뭐 경제가 평화다라는 기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 열차가 부산에서 유럽까지 또 우리가 그 영국까지 이 유라시아 열차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공감대가 좀 형성돼서 마음이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첫걸음이자 원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신 얘기 중에 좀 효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같이 전하고 공유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효의 가치를 전하는 것은? 효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영어로 찾으면 filial piety,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정신적인 효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어른에 대한 어떤 의탁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효 실천 운동가들은 효를 HYO라고 읽으면서 그냥 발음 그대로 HYO라고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모니 앤 영앤 올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모니 영앤 올드. 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부모와 자녀, 또 남과 여, 또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남과 북 모두가 효로 하모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가짐.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를 존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 이 평화 통일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신적 가치가 좀 네. 바탕이 되면 네.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바람이신 정신문화가 거죠? 가장 소통의 가장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의 가치를 전하고 또 특별히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평범한 우리 시민들 각자가 사실 이 평화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당장 일상에 또 닥친 문제이지만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자가 좀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정부의 입장이 아닌 어떤 한민족으로 마주하는 시민의 역할은 평화 바이러스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실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가 아닌 진짜 나와 너 우리라는 걸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분들로 위촉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저희는 뭐 우리 이성희 위원장님이나 저나 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이 개념보다도요. 사실은 똑같은 자문위원이지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캠페인을 하든 행사를 하든 공감대 확산을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원도 아니고 네, 그냥 자문위원이시고 그리고 또 시민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평화 포럼이 있어요. 평화 포럼이 있는데 평화 포럼은 시민이 50%고 위원이 50%예요. 근데 그 50%의 시민분들이 평화 포럼을 한다고 하면 더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문위원이 아니거든요. 뭐 강의에 참석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주부도 많고요. 저희 포럼 위원 중에는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큰 역할에 기준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모순보다는 또 모순과 회피보다는 알아가야 함에 그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기용순 간사님, 또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민주평통 함께 하신 지가 한 3년여 되신다고 인터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이성애 위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좀 스토리로 엮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 평화의 이야기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평화가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막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거는 가정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이 아니면 친구들과 싸웠을 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평화, 눈높이에 맞는 평화 이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기로? 네. 예, 그런 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전하고 네, 싶어서. 계기로. 네. 우리 기용순 간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일관되게 오랫동안 해온 효 교육의 운동 사업가로서 저는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던 그 긴 시간 동안에서 사실은 이제 대전시의 다양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일에 있어서도 효문화가 답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에서 약간 저희가 굉장히 큰 그 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계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큰 북한에도 정말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살아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한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와 연관해서 두 분이 이제 꾸준히 활동해 오시고 또 많은 또 봉사에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 대전 지역회의에서는 다양한 그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이슈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세대가 함께 손잡고 평화를 알아가는 거. 네,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길, 또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불빛.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 그 민주평통 대전 지역회의에서 평화 열차 타고 부산에서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걸 희망하는 행사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을 방문했어요. 네, 2019 여성위원장 사업이었는데 20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부산이 피란 수도이지만 평화 수도. 예, 피란 수도에서 평화 수도라는 사업을 통해서 200여 명의 가족이 함께 했는데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손잡고 갔어요. 아이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아픔도 몰라요. 그 부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갔을 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이런 거를 왜 빵을 먹지? 왜 배가 골아서 부산역에서 있는 사진을 보고 그럼 빵 사 먹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프랑스의 여왕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6살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엄마와 함께 참여한 가족들은 이때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저희가 해운대 바닷가와 또 부산역 일대에서 평화 열차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도 하고, 네, 그런 아이들이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북한의 문화적 이기를 깨우쳐시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본인들도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반은 왜 도와줘야 돼요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 자문위원이 평화 공감대로 연결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평화로 가야 되는지, 왜 손잡아야 되는지, 네, 그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좀 전하는 그런 활동들. 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았죠. 이제 부모님 세대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령에 또 많이 작고하신 분들도 유족분들 가운데는 계실 텐데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두 분은 혹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전쟁, 한국전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저희 세대는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네. 그저 북한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인식이 지배되던 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의 오류가 얼마나 범해졌는지 다시 한번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실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이 가장 두려웠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쟁을 겪지 않고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어온 게 전부인데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 게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친정엄마가 8남매신데 엄마가 둘째세요. 근데 큰 이모가 이모부께서 혼자 피난 오신 분이세요. 사실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달여 안 되셨는데 예, 93세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결국 끝끝내 저는 사실 뭐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모부의 눈물로 기억을 합니다. 늘 저희 어렸을 때 그 이산가족 찾기에 늘 팻말을 들고 울면서 이렇게 가족을 찾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직접 출연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모부는 호를 단신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호를 단신으로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하시고, 아하. 네, 전쟁 중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으신 네.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의 상흔을 눈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도 여기 대전,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셨었기 때문에 여기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심심한 명복을 또 빌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전쟁의 아픔을 겪는 또 가장 또 큰 우리 부분이 바로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 오늘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여성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념이 아닌 가치를 조금 올바르게 좀 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요. 그래서 여성의 이제 특수성을 살려서 저희가 이번에도 좀 평화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 우선은 나를 위한 평화, 그다음에 그 넘어서 이제 가정을 위한 평화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했었냐면, 자녀들이라고 좀 오래 있는 시간이 좀 여성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일부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평화의 학교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하나 가치관을 성립을 하고 그 토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평화 팟캐스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첫 회는 방송이 됐다고 하셨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평화 팟캐스트가 무엇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프닝 방송을 했다면, 이제는 8월 넷째 주에는 이제 중구편을 시작을 해서 9월 둘째 주, 그다음에 넷째 주, 10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서 이어서 월요일마다 이제 앞으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그거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평화 팟캐스트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의 이제 메시지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좀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책임감을 놓지 않고 정말 즐겁고 신명나게 일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휴대폰에서 팟빵 아니면 팟캐스트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그다음에 검색창에서 민주평통 평팟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PC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PC에서는 팟빵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서 민주평통 평화 팟캐스트를 줄여가지고요. 평팟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통 평팟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는 한 3주 됐었는데요. 지금 3주에 저희가 재생수가 한 800, 900 정도 돼 있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많이 재생을 하셨고요. 네, 유튜브는 지금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돼 있어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해야지만이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구독 수를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견을 좀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의견을 좀 전달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의견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민주평통을 좀 알리면서 그 민주평통에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벤트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의견이 좋았던 부분들 좀 읽어드리면, 민들레 홀씨 또한 주거니 받거니 세상과 소통하며 날아가는데 평소 관계가 없다 한들 통하지 않을 수 없으리.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그 생각했던 평화를 또 이렇게 사행시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 팟캐스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행시 20개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행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의미, 진정한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오늘 모신 분들 비롯해서 우리 인터뷰이들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평화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저는 평화에 맞는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평화란 선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에게 평화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실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네, 눈도 또랑또랑하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평화, 평화는 뭘까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일상의 평화를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또 지금 이 순간도 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가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요. 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고 무엇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던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곳 바로 그 자기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한다면 좀 한없이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느껴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 팟캐스트 이제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만들어지고 나면 또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실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밝혀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평화 팟캐스트를 이렇게 좀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조회수가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중앙 사무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 평화 팟캐스트에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 정도 다 기획이 되어 있는데 평화 꾸러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꾸러미는 뭐냐면 대전 5개구에 있는 아까 평화에 대한 역사를 귀로 들었다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서 스탬프 도장을 찍어가면서 또, 네, 5개구를 또 다닐 수 있는 평화 꾸러미고요. 그래서 그 평화 꾸러미에는 그 수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현수막 뒤에다가 뭐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벤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평화 꾸러미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지 조금 궁금해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몸으로 표현한다든지 노래로 표현해서 이것을 또 SNS로 확산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네. 해보고요.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민간, 특별히 시민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동구 곤령골에 지금 산내 평화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준비 중인데 이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용순 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아까 우리 여성위원장도 말했던 곤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평화공원이라는 말에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이름이 붙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명칭을 네. 좀 만들어 보자. 네, 명칭이 정말 아름다운 곳. 여기에 우리가 가서 무언가 메시지를 한 마디씩 아이들이 남기고 올 수 있는 것, 이게 곧 인권이 평화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알고 오게 하는 어떤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고요. 사실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네, 전쟁의 아픔보다 또 이런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아픔보다 미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설, 그런 곳이 되길 희망을 하고요.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찾아가서 아픔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곳, 네, 그런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분들을 또 추모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애도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곳,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장소로 찾아갈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모를 넘어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들어보시고 또 많은 반응 주시면서 좀 큰 사업으로 확대도 돼서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에서 우리 기용순 간사님, 이성의 여성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